친한과 친윤 자체가 이 상황에서 분열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막장으로 가죠.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재기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좋더라, 이런 여론이 있더라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궁금한 게 정치인 개인의 매력으로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을 확실히 밝히는 정치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소신을 확실히 밝히는 국민의힘 정치인,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간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국민의힘 정치인,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호감을 살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이 호감을 사겠죠. 그거는 우리가 호감도의 측정이라고 하는 이론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 생각을 정하지 못한 철새 스타일의 정치인에게는 점수가 매우 낮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론은 이렇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걸 강요한다라는 것은 야 그냥 죽어, 죽으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원들이 특히나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 부인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지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말하기로는 이제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 비판을 받는 것과 당이 생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데 그럼 비판받으니까 그럼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산술적인 1차원 단계의 판단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학습 효과가 있고 적폐청산 시즌2에 대한 우려, 또 이른바 제명 거부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지금 이 탄핵 소추 쪽에 탄핵 열차에 몸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존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당의 생존을 고민할 때지 본인의 개인의 지역구에서 생존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 없으면 네. 지역구도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어떤 이 찬반 이 양태를 보면은 표결 전부터 이제 각자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찬반으로 좀 의원들끼리 좀 갈리는 상황이고, 실제 당론에 반해서 투표에 나선 의원들도 일부 있죠. 세 사람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일부 뭐 그중 한 명 이제 뭐 부결에 던졌다고 하지만, 네. 아무튼 이런 지금 상태에서 이 당의 분열, 분당 등 이 국민의힘 내용은 좀 불가피하다고 좀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근데 내용 되면 첫 번째로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일단은 지금 내용을 버리면 그냥 폭망하는 거죠. 내용을 버리는 순간 폭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 경쟁력이 발휘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 대 이른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던 친윤계가 네. 갈등을 빚는다. 이거는 거의 당 자체가 막장 파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막장 파장.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지지층들마저도 네. 그냥 탄핵으로 가자, 그렇게, 그러니까 내용은 지지층도 모습을 그렇게 보이면 될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이건 뭐 웃을 내용이 아니라 네. 친한과 친윤 자체가 이 상황에서 분열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막장으로 가죠.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재기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그렇다고 해서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죠. 예. 아예 표를 던질 의욕 자체가 상실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친윤은 친윤대로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안 던질 것이고, 네네. 친한은 친한대로 친윤 쪽에 표를 안 던진다면 이거는 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그냥 SNS에 자기 의견을 올리는 뭐 정도, 네. 또는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인 것을, 그 수준인 것을
그냥 재확인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당의 지금 위기 극복 사항을 발목을 잡는 상황이 온다. 그럼 이제 전혀 다른 게 나겠죠. 가령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으신 분이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뭐 홍준표 시장의 의견이니까 100번을 말하든 1000번을 말하든 뭐 여론에 미칠 영향이 없는데 실제로 뭔가 자기의 정치적 위력을 발휘해서 당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당의 지금 위기 극복 상황을 또는 한동훈 대표를 끄집어내려고 한다. 이럴 때는 거의 뭐 이제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구대천의 뭐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거의 정치 생명이 유지될지 여부를 떠나서 거의 뭐 청고의 어떤 이 역적 비슷하게 그런 낙인이 찍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용을 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럼 왜냐하면은 사실 그 사람으로 화근이 돼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정권 교체되면서 제왕의 자리에 오르는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오는 이른바 적폐청산 시즌 2가 예상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물론 권한적인 책임을 비상계엄 사태로 보수 몰락 직전까지 몰고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1차적 책임이 가겠지만 네. 그 2차적 책임은 그것에 부하 내동한 그런 정치인들이나 인물들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1월 3일 전까지는 매우 설득력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설득력 있는 로드맵이 외교,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사회. 정치는 지금 뒤죽박죽이니까 정치는 기대할 게 없고 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명쾌하게 어떤 로드맵이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물론 여전히 뭐 탄핵 소추, 탄핵을 원하는 쪽에서는 공감할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중도 쪽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중도 쪽에서 시그널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탄핵도 부담스러워. 그럼 좀 기다려보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길게 임기 다 채우는 건 아니니까 일단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도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만족은 채워진 거예요. 그죠? 그 수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그 정당들의 입장 뭐 큰 틀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란 말이죠. 아까 뭐 윤상현 주진우 의원도 그랬지만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런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처럼 그 본인은 소장파를 자처했는데 그 탄핵 소추안 표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는데 탄핵 입장은 정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이런 쪽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태도가 나중에 국민 지탄을 받을 줄을 모르고 하는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뭐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든 말씀드렸잖아요. 네. 8년 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좋더라 이런 여론이 있더라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궁금한 게 정치인 개인의 매력으로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을 확실히 밝히는 정치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소신을 확실히 밝히는 국민의힘 정치인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간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국민의힘 정치인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호감을 살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이 호감을 사겠죠. 그거는 우리가 호감도의 측정이라고 하는 이론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 생각을 정하지 못한 철새 스타일의 정치인에게는 점수가 매우 낮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 2002년 지점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는 김민석
의원도 갈팡질팡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야당에서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당은 다 탄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 부담은 되지만 여론상의 부담은 되지만 여론대로 따라갔더니 8년 전에 완전히 깡그리 적폐청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존의 문제라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자꾸 설명드리는 게 이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은 이런데요. 탄핵 찬성이 70%나 됐는데요. 라는 걸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동의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이건 생존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뻔하단 말이에요. 6개월 안에 대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은 뭘 외치고요? 지지자들은 그렇게 외칠까요? 다 앞서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모든 것은 다 묻어두십시오. 우리는 다 그것을 묻어두고 오히려 상생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건 뭐냐면 한쪽을 완전히 뿌리를 뽑았을 때 또 한 번 정권이 더 갈 수 있고 또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더 이상 정치 보복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단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걸 사실은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적폐청산, 스트롱 적폐청산 시즌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여론은 이렇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걸 강요한다라는 것은 야 그냥 죽어 죽으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꾸 일례를 들려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을 좀 거론하게 되는데 많이 드네요 오늘. 네, 그 윤상현 의원이 이제 유튜브 방송 나가서 한 얘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가 국민의힘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찰인데 이 지역구 의원들이 특히나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 부인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지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말하기로는 이제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원들, 이 지역구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을 거고 중도층이 있을 거고 할 텐데 이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거를 그냥 개인사로 취급해서 판단을 하면은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에서 당연히 욕을 듣겠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거예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욕을 들어왔을 거예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TK나 PK와 다르게 더군다나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가 도봉이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낮은 대통령 지지율. 네. 그래서 실세 없는 비판의 여론이 전달됐을 것이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비판을 받는 것과 당이 생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데 그럼 비판받으니까 그럼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산술적인 1차원 단계의 판단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학습 효과가 있고 적폐청산 시즌2에 대한 우려 또 이른바 제명 거부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지금 이 탄핵 소추 쪽에 탄핵 열차에 몸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고 잠깐만 짧게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지역구 의원들은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는 4년 뒤잖아요. 네. 세 번째는 그때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건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4년 뒤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당을 그러면 지금 당장 당을 바꿀 수 있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8년 전에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고 바른미래당은 뛰쳐나갔고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 그 이후에 보수 회복이 됐느냐? 그 보수 회복조차 안 돼서 대선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학습 효과는 뭐냐? 그냥 국민의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당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의 전략가라면 당명을 바꾸는 거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당이 완전히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른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부터 제어돼.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그럼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슨 바다의 힘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적폐청산 안 할까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사라질까요?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생존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당의 생존을 고민할 때지 본인의 개인의 지역구에서 생존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 없으면 네. 지역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난도 높은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알찬 답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고요. 팩트앤비는 내일